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 운영자 자유인입니다. 현재 실시간 수위 5m 남았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댐 아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댐에서 방류되는 물이 낙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산샤댐 상류 지역을 옆으로 뚫어서 산샤댐으로 유입되는 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댐의 상태는 물의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더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산샤댐 라이브 스트림 운영자에게 이것저것 정보를 좀 얻어내려고 했더니 운영자가 그러더군요. 그 얘기하면 뭐하냐, 아무도 안 믿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댐의 부분적인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붕괴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붕괴가 안 되더라도 준공은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다른 채널을 보니까요, 일부 공산당 간부들은 산샤댐의 기초가 이동했다고 인정하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산샤댐의 위기는 이제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24일 현재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와 함께 중국 각 지역에 25일부터 폭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폭우는 중국의 장강, 황하와 더불어 3대 하라고 하는 화이어강과 양쯔강 하류 지역의 북쪽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다시 산샤댐의 수위는 올라갈 것이라고 중앙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산샤댐의 붕괴 혹은 일부 유실로 인한 강의 불어난 물과 폭우로 이어지는 홍수가 우리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제는 좀 걱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산샤댐과 폭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상하이 인근의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공산업의 핵심 도시 우한의 침몰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 핵발전소는 해안선을 따라서 수십 기의 원전이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양쯔강의 범람에 직접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상하이 쪽에 있는 팡저산과 친산에 위치한 핵발전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쌈먼 핵발전소가 있긴 한데 주변 환경으로 보았을 때 크게 영향받을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상하이 쪽 핵발전소 2개 지역이 문제인데 이 지역 역시 양쯔강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데다가 강이 범람해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위쪽으로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의 폭이 자그마치 70여 킬로미터이고요. 양쯔강과 상관없이 폭우만으로 현재 범람이 돼서 홍수를 유발하였고요. 중국 당국은 전시 상황으로 경보를 올린 상태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양쯔강의 범람으로 이 호수가 추가로 넘쳐나게 된다면 핵발전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핵발전소들이 해변가와 가깝고요. 홍수로 인해서 발전소 건물 자체가 침수가 된다면 흐르는 물의 특성상 토사의 유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요. 그 후 핵발전소 건물 자체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해류를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시간 바람 및 해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저 점이 있는 위치가 상하이고요. 저 아래쪽에 점을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팡제산과 친산 핵발전소 위치입니다. 여기 표시되는 해류가 색깔이 파란색에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해류의 속도가 빠른 것을 나타냅니다. 저 노랗고 빨간 해류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일본 동해로 빠져나가는 해류가 되겠고요. 또 이름은 모르지만 파란색의 세지 않은 해류들이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를 향하기는 하지만 원전이 있는 그 지역의 바닷물을 쓸고 올라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끌고 올라온다고 해도 많은 양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팡제산과 친산 원전에서 나온 핵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면 저 해류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반도까지 도착하는데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중공의 핵 영향권에 들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능을 북쪽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베이징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홍수로 인한 원전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전문가들 의견에 신뢰가 갑니다.
정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만 아니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한시의 반도체 굴기, 디스플레이 굴기 현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한시는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폭우가 내릴 것으로 중앙기상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인민해방군까지 동원해서 제방을 쌓고 타 지역 방향으로 물길을 터가지고 우한시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렇게 장기간 강한 비가 내린다면 우한시에 많은 호수들이 범람하게 되고 이 지역의 중요한 반도체 굴비, 디지털 굴비 등 공단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로는 칭화 유니그룹과 디지털 굴비의 대표적인 10.5세대 LCD 제작회사 보이, OLED 제작회사 CSOT, 인공지능 거점인 샤오미 AI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소위 중국의 디트로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한은 중공의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우한시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을 포함해서 중국 3대 자동차 기업인 둥펑, 프랑스의 시트로엥, 푸조, 일본의 닛산, 혼다 등 8개 이상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018년 기준 25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한 개질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중공의 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중국 국영 군수산업과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중국 항천과공집단 같은 항공우주산업, 철강, 바이오, 의료 등등 다수의 첨단 업체들이 소재해 있어서 이 우한시의 침수는 중공의 미래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한시를 살리기 위해서 양쯔강 하류로 흐르는 물길을 옆으로 터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 보입니다.